아빠 나 괜찮니? 누가? 누구라고? 가. 고가민? 비민가 누구야? 어디 친구야? 학교 친구야? 어디 친구야? 학교 친구도 있고 세상이야. 맞아. 그리고 태권도도 같이 같이 다녀. 다녀? 천사도. 화팅 이래. 나 지금 화팅 소리 지르고 그래. 아유. 나처럼. 뭐야? 아 뭐야? 이게. 내가 너무 밝으면 니네 잠 못 자니까. 아빠가. 아빠. 잡았어? 지금 누르는 바로 깨 있잖아. 아 그랬어? 나도 얘들아 안 해? 해야지. 얘들아 잘 자. 좋은 꿈 꿔. 내일 재밌는 거 하면서 놀자. 응. 그거 몰라? 봐. 딩동댕동. 알았어. 잘 자. 이거 응. 밴드맨 출동. 응급처치. 어린이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밴드맨. 한 번 쓰고 밴드가 아니야. 한 번 쓰고 버리는 밴드가 아니야. 이 세상을 구할 슈퍼 영웅이지. 다른 영웅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똑똑히 알고 있는 그것. 바로 응급처치. 나는 응급처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단다. 그렇구나. 그거 응급처치. 어디다 쓴거 아닙니까? 응? 날뛰는 것도 가짜잖아. 근데 물 달고 다니는 거 아니까 좋네. 응급처치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해야 하는 치료야. 병원에 가기 전 응급처치를 잘하면 상처가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하면 날 따라와 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만큼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어디일까? 바로 집이야. 자고 있는 집. 여기는 부엌. 첫 번째 사고야. 뜨거운 코코아에 손가락을 대었군. 밴드맨 출동. 1. 차가운 물을 약하게 틀어 손가락을 적셔줘. 10분쯤 지나면 뜨거움이 가실 거야. 2. 자, 이제 손가락을 살펴봐. 물집이 없으면 곧 나을 거야. 아, 동그란 물집 발견! 3. 깨끗한 거즈로 손가락을 가볍게 덮고 엄마랑 병원에 가. 물집이 터지지 않게 조심해. 아빠, 우리는 물집 있었나 없었나? 언제? 피었을 때. 거기 난로에? 난로에. 그때 물집 없었지. 진짜 없어서. 어. 불 탱탱하게만 좀 하고. 빨갛게만 했지. 만약에 물집이 있었으면 병원에 갔어야 되노. 응. 아, 코피다. 콧구멍을 후비다가 코피가 주르륵 났어. 밴드맨 출동. 1.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여. 바닥은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2. 콧잔등을 살짝 쥐고 5분쯤 있으면 코피가 멈출 거야. 코피가 흐른다고 고개를 젖히면 안 돼.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속이 울렁거릴 수 있어. 테이블에 이마를 쿵 부딪혔어. 곧 볼록한 혹이 나겠군. 밴드맨 출동. 1.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줘. 그런 다음 푹 쉬면 혹이 저절로 들어갈 거야. 눈이 흐려지거나 토하거나 잠깐이라도 어지러우면 꼭 병원에 가. 머릿속을 다쳤을 수도 있어. 방문이 다치면서 손가락을 찧었어. 뼈가 다쳤으면 큰일이야. 밴드맨 출동. 1. 많이 아프지? 일단 펑펑 울면서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봐. 2. 잘 움직이면 뼈는 괜찮은 거야. 차가운 물수건으로 손가락을 감싸서 부은 곳을 가라앉혀 줘. 3. 아파서 꿈쩍도 못하겠다고? 그럼 뼈가 위험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빳빳한 것을 대. 4. 이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X선 사진을 찍으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곳을 알 수 있어. 여기서 잠깐! 상처가 심하거나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당장 전화부터 해야 해. 어디로? 그야 당연히 119지. 1. 먼저 숨을 크게 쉬어봐. 당황하면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어. 2. 전화기를 들고 119 숫자를 차례로 눌러. 안내원에게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또박또박 말해.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 있으니 외워두도록 해. 아빠 계속 이가 아파. 이가 아파? 응. 좀 참아야지 어떻게 지금. 참고 그 주말에도 계속 아프면은 응. 월요일에 가서 저기 가자. 하루 내일 가고 싶은데. 내일 가고 싶어? 내일 가고 싶어? 너무 아 그래? 불편해. 아 그럼 내일 가자. 응. 내일 가 내일 가. 토요일이니까 내일 가보자. 있을까 근데? 아 오전에 진료해. 토요일에 오전에. 아침 일찍 갔다 오자. 4.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는 안내원이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고 먼저 전화를 끊지 마.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보자. 우리 집 앞 놀이터는 어떨까? 벌이 날아다니는 꽃밭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여기는 보도블록. 놀이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고가 났어. 꽈당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군. 밴드맨 출동. 1. 상처를 잘 봐. 흙이랑 먼지가 덕지덕지 묻었지? 그 속에 상처를 곪게 만드는 세균도 있어. 곰개가 무슨 뜻이야? 골마 고름이 나온다고. 고름? 골마서 고름이 나와. 상처가. 응. 상처가 새살이 이렇게 잘 돋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노란 고름이 이렇게 상처에 나온다고. 골마서 세균 병균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피하고 같이. 소독을 그러니까 계속 잘 해야 돼. 소독을 한다는 거는 소독약으로 병균들을 죽인다는 얘기야. 깨끗하게. 그래야 이제 소독도 한자인가? 그렇지. 소독도 한자지. 그것도? 그럼 되게 많아. 한자가 10개 중에 7개라니까. 2. 상처에 달라붙은 더러운 것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 3. 물기를 닦고 소독약을 발라줘. 소독약은 꼭 어른에게 발라달라고 해. 4. 깨끗한 거즈를 덮고 반창고를 붙이면 응급처치! 끝! 모래놀이를 할 때 눈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지. 밴드맨 출동! 1. 가만히 눈을 감고 슬픈 생각을 해봐. 눈물이 나면 모래도 같이 씻겨 나올 거야. 2. 계속 눈이 따가워? 그럼 깨끗한 세수대에 물을 받고 눈이 잠기게 한 뒤 눈을 깜빡거려 봐. 가렵다고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안 돼. 우리 눈은 매우 부드러워서 모래에 긁혀 상처가 날 수 있어. 여기는 꽃밭이야. 꽃이 있는 곳에 벌이 있는 법. 역시 벌에 쏘인 아이가 있군. 밴드맨 출동! 1. 벌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간 뒤 빨갛게 부어오른 자리를 살펴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이 있지? 2. 얇고 단단한 물건으로 살살 긁어서 벌침을 뽑아내. 너무 힘을 주면 벌침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3. 쏘인 자리에 얼음 주머니를 대서 부은 곳을 가라앉혀줘. 4. 어떤 사람한테는 벌침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입술이 붓거나 숨쉬기가 힘들면 곧바로 병원에 가. 입술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 아니고 입술이 좀 삐뚤어진 거지. 부어서 부어가지고. 지금 벌침 침독이 지금 심하게 좀 걸린 거야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응급처치는 여기까지야.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다쳤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봐. 그럼 난 이만.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어린이를 구하러 출동!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가 필요해. 모기 사탕에 걸렸어. 달콤한 사탕을 잘못 삼키면 어떻게 될까?
목에 사탕이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할 수 있어. 당장 배 밀쳐 올리기를 해야 해. 1. 먼저 기침을 하라고 해봐. 기침도 하지 못하고 목을 감싸며 괴로워한다면 응급처치가 필요해. 2. 등 뒤에 서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가운데 놓아. 이때 엄지가 배에 닿아야 해. 3.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 4.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 위로 밀어 올려. 그러면 기도를 막고 있던 사탕이 튀어나올 거야. 사람이 물에 빠졌어.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 물놀이 사고.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재빨리 인공호흡부터 해야겠지? 1. 턱을 살짝 들고 머리를 뒤로 젖혀줘. 2. 코를 막고 입에 숨을 훅 불어넣어.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불면 돼. 3. 불어넣었던 공기가 다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인공호흡을 해줘. 조심해. 그러다 다칠 수 있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때로는 실수가, 때로는 장난삼아 해본 행동이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단다. 안전을 위해 삼가야 하는 일들을 기억해둬. 만지면 안 돼. 뜨거워서 손을 댈 수도 있어. 아무거나 입에 넣으면 안 돼. 목에 걸리면 큰일 나. 날카로운 곳을 만지면 안 돼. 살을 베일 수 있어. 손가락을 넣으면 안 돼. 그러다 손가락을 다칠 수 있어. 가장 좋은 게 이건가? 가장 가지고 죽는 거 그건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숨을 못 쉬면 오래 못 버티거든. 니네 샤워할 때, 너 샤워할 때 아빠가 얼굴 씻을 때 샤워기로 얼굴 할 때 어때? 숨 잠깐만 못 쉬어도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대는 거는 뭐 그냥 병원 가면 되고, 손가락도 병원 가고, 가위도 숨 이게 제일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이럴 때 이렇게 갑자기 딸꾹질이 난다면, 다리가 아프고 꼼짝할 수 없다면,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딸꾹딸꾹 딸꾹질이 날 때 숨을 참아봐. 먼저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잠시 숨을 참았다 내쉬어봐요. 물을 마셔봐. 찬물을 한 잔 준비해서 꿀꺽꿀꺽 힘차게 마셔요.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혀를 잡아당겨봐. 손가락으로 혀를 살짝 잡고 쭉 당겨보아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지요? 욱신욱신 다리에 쥐가 날 때, 와, 누가 내 다리를 꽉 움켜쥔 것 같아. 쥐가 났나봐. 주물러봐. 다리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따뜻하게 해줘요. 스르르 쥐가 풀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발끝을 당겨봐. 두 다리를 쭉 펴요.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천천히 당겨줘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응급처치를 부탁해. 친구들이 다쳤어. 밴드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맞아. 응급처치를 해야지.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아야, 손을 떼었어. 머리에 혹이 났어. 손바닥이 까졌어. 코코야, 뭐하니? 여러가지 물질. 코코는 장난꾸러기 아기 고양이에요. 매일 까만 눈을 반짝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지요.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코코가 탁자 위로 올라갔어요. 노랑나비가 나풀나풀 인사해요. 코코도 나비를 향해 폴짝 뛰었다가 아야! 이마를 콩 찝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반질반질한 유리창이 있었어요. 유리는 투명해서 밖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지요. 어항은 유리로 만들었어요. 헤엄치는 금붕어가 잘 보이죠? 유리컵을 쓰면 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코코는 알록달록 사탕이 담긴 유리병을 앞발로 톡 밀었어요. 쨍그랑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리는 잘 깨진답니다. 깨진 유리는 날카로우니 조심해야 해요. 코코는 얼른 문 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다 그만 재활용 바구니에 쿵 부딪혔지요. 투명한 병이 와르르. 코코는 또다시 털이 쭈뼛. 다행히 깨진 병은 없어요.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든요. 플라스틱은 유리보다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답니다. 플라스틱이 모두 투명한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색깔도 모양도 참 다양해요. 동물농장 친구들도 칙칙폭폭 기차도 병원 놀이용 청진기와 주사기도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코코는 소꿉놀이용 블록을 갖고 놀아요. 플라스틱 물고기를 입에 물고 우물우물. 아이 맛없어! 퇴! 이 블록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토마토처럼 빨간 걸 보니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일까요? 코코는 블록을 쓱 밀어보았어요. 플라스틱 블록보다 묵직했어요.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코코가 좋아하는 나무 향기예요. 아하, 나무였구나. 집에는 나무로 만든 가구가 많아요. 나무 책상과 의자는 튼튼해요. 코코가 폴짝 뛰어도 거뜬하지요. 책이 빼곡한 책장도 나무, 옷이 나란히 걸린 옷장도 나무예요. 아, 이를 어째요? 코코가 나무 의자에 오줌을 찔끔. 나무는 튼튼하지만 물이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물에 젖으면 썩기도 하지요. 코코야, 안 돼! 코코는 마당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어디선가 고무공이 통통통. 고무공은 코코 쪽으로 튀다가 코코 머리 위로 통 떨어졌어요. 으악!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고무는 말랑말랑 보들보들하니까요. 코코는 고무공을 꾹 눌러보았어요. 공이 살짝 찌그러졌어요. 앞발을 떼었더니 공이 다시 동글동글해졌어요. 고무는 힘을 주면 모양이 바뀌어요.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참, 고무로 만든 고무줄도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머리끈이 바로 고무줄이에요. 알록달록한 구슬 팔찌에도 쭉쭉 잘 늘어나는 바지춤에도 고무줄이 들어있어요. 킁킁,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코코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주전자, 프라이팬, 국자, 숟가락. 부엌에는 반짝거리는 물건이 많아요. 물건 하나하나에 코코 얼굴이 비쳐요. 모두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금속은 만지면 차갑고 매끈매끈해요. 유리나 나무보다 훨씬 단단하지요. 코코는 가스레인지에 놓인 금속 냄비를 보았어요. 맛있는 카레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코코가 앞발을 쭉 뻗었더니 이크, 너무 뜨거워요. 금속은 평소에는 차갑지만 불에 닿으면 금방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 안 된답니다. 코코야, 만지지 마! 부엌에서 나온 코코가 터덜터덜 방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때 코코의 발끝에 무언가 닿았어요. 이건 무엇일까요? 투명한 유리도 튼튼한 나무도 아니에요. 가벼운 플라스틱보다 더 가볍고 부드러운 고무보다 더 부드러워요. 단단한 금속이랑은 전혀 달라요. 코코는 살포시 올라가 앉아보았어요. 푹신푹신했어요. 이번에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보았어요. 포근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코코는 천으로 만든 방석 위에서 푹 단잠이 들었답니다.
집에 신기한 물건이 많아. 나무로 만든 의자도 있고 유리로 만든 컵도 있어.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한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어떤 물질로 만들었을까? 튼튼한 나무. 나무는 튼튼해요. 잘 부서지지도 깨지지도 휘어지지도 않지요. 나무로 만든 가구를 자세히 보면 예쁜 나뭇결이 있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요. 조심! 나무는 불에 닿으면 타버려요. 또 물에 닿으면 썩는 성질이 있답니다. 통통 튀는 고무. 고무는 힘을 주면 모양이 바뀌고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고무공이 통통 튀는 건 땅에 부딪혀 찌그러진 공이 다시 동그랗게 펴지려는 성질 때문이에요. 조심! 고무는 열에 약해요. 고무공을 햇볕에 오래 두면 늘어나서 잘 안 튀어요. 가벼운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가벼워요. 또 잘 깨지지 않아서 안전하지요. 플라스틱을 재료로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어요. 조심! 플라스틱은 불에 닿으면 녹아요. 녹으면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온대요. 부드러운 천. 천은 하늘하늘 부드럽고 아주 가벼워요. 우리가 입는 옷은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 안에 솜을 넣어서 폭신폭신한 방석, 포근포근한 인형 등을 만들기도 해요. 조심! 천은 불에 잘 타요. 또 물에 넣으면 다른 물질과 달리 푹 젖어버린답니다. 투명한 유리. 유리는 투명해서 속이 환히 비쳐요. 유리로 만든 컵을 쓰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또 얼룩이 묻어도 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요. 조심! 유리는 충격을 받으면 잘 깨져요. 깨진 유리는 날카로우니 조심해야 해요. 단단한 금속. 금속은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아요. 뜨거운 열에도 잘 견뎌서 쉽게 녹거나 타버리지 않아요. 또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금속 냄비를 써요. 조심! 금속은 불에 닿으면 금방 뜨거워져요. 함부로 만지면 손을 댈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유리, 플라스틱, 고무. 이게 다 뭐게? 맞아. 모두 물건을 만드는 재료. 바로 물질이야. 종이와 비닐도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지. 종이로 만들었어. 종이로 만든 내 스케치북. 그림이 잘 그려져요. 그리고 잘 접혀요. 그런데 물에 잘 젖지. 잘 찢어지기도 해. 비닐로 만들었어. 엄마, 비 오는 날은 왜 비옷을 입어요? 비옷은 비닐로 만들어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단다. 비닐로 만든 봉지는 가볍고 잘 찢어지지 않아서 물건을 담기 좋아. 같은 물건, 다른 물질. 다 같은 컵인데 만든 재료가 달라. 유리로 만든 컵도 있고 종이로 만든 컵도 있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물건의 특성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진단다. 유리로 만든 컵. 유리컵은 투명해서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깨지니까 조심해야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 플라스틱 컵은 가벼운 데다 잘 깨지지 않아서 어린이용 컵이나 휴대용으로 많이 써요. 종이로 만든 컵. 종이컵은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 한 번 쓰면 버려야 해요.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이 쓰면 안 돼요. 한 물건에 여러 물질. 한 가지 물질로 만든 물건도 있지만 보통 물건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이 쓰여. 각 부분의 쓰임새에 알맞은 물질을 이용하면 더 쓰기 편한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손잡이는 플라스틱. 손잡이가 뜨거우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몸체는 금속. 물을 담는 몸체는 금속으로 만들어요.
열을 잘 전달해 쉽게 데울 수 있어요. 같은 물질끼리 정리해줘. 여러 가지 물건을 정리해야 해. 같은 물질로 된 것끼리 모아볼까? 스티커의 물건들을 알맞은 자리에 놓아줘. 유리, 고무, 플라스틱, 나무, 금속, 천, 여러 가지 물질로 된 것. 북극곰 찻집에 오세요. 열과 물질의 상태. 여기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이에요. 추위에 꽁꽁 언 사람들이 코코아를 만들어요. 따뜻해. 추울 땐 코코아가 최고야.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북극곰 한 마리가 달콤한 냄새를 따라 사람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곰이다! 도망쳐! 사람들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곰은 사람들이 마시던 코코아를 발견했어요. 콧구멍을 대고 벌름벌름 냄새를 맡았어요. 향긋해. 한 모금 마셔도 보았죠. 아, 달콤해. 이렇게 맛있는 코코아는 처음이었어요. 곰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에게 코코아를 타줘야겠어. 북극곰의 찻집에 코코아 있어요. 모두 오세요. 사뿐사뿐 여우가 걸어왔어요. 북극곰 찻집의 첫 손님이에요. 곰아, 코코아가 있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한 잔 줄까? 곰은 첫 손님이어서 신이 났어요. 그런데 코코아를 탈 물이 없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눈과 얼음밖에 없었어요. 곰은 시무룩해졌어요. 여우야, 미안해. 물이 없어서 코코아를 못 만들겠어. 얼음이 있잖아. 얼음을 냄비 속에 넣으면 물이 된다고. 곰은 여우의 말을 듣고 손뼉을 짝 쳤어요. 여우야, 너 참 똑똑하구나. 곰과 여우는 냄비 속에 얼음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얼음이 녹지 않는 거예요. 왜 물로 변하지 않을까? 곰이랑 여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술록이 타박타박 걸어왔어요. 곰아, 코코아 있니? 아니, 물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 얼음을 냄비 속에 넣고 기다려도 녹지 않아. 그러자 술록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어요. 이런, 냄비를 불 위에 올려야지. 열이 있어야 얼음이 녹는다고. 곰은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았어요. 불 위에 올려놓은 냄비에 뜨거운 열이 전해졌어요. 냄비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열이 조금 녹아서 물이 생겼어요. 뜨거워진 냄비의 열이 얼음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지나자 얼음이 모두 녹아 물이 되었어요. 우와, 이제 코코아를 탈 수 있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나도 코코아 한 잔 줘. 어느새 뒤뚱뒤뚱 물개도 기어왔어요. 코코아 가루가 어디 있지? 곰은 이리저리 코코아 가루를 찾았어요. 그 사이에 냄비의 물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냄비 바닥에서부터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왔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물에서 하얀 김이 솟아올랐어요. 찾았다, 코코아 가루. 곰은 컵에 코코아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냄비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이 어디로 갔지? 곰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여우가 팔짝 뛰었어요. 난 아니야. 술록이랑 물개도 팔짝 뛰었어요. 우리도 안 그랬어. 물이 어디로 갔을까?
그때 갈매기가 날아왔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니? 물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 봐. 갈매기가 끼룩끼룩 웃었어요. 훔쳐가다니, 뜨거워진 물이 날아간 거라고. 물이 날아갔다고? 어떡해? 곰이랑 친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물에 뜨거운 열이 전해져서 끓게 되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지.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열은 참 신기한 거라고. 갈매기가 날개를 퍼덕이며 으스댔어요. 열은 얼음을 녹여 물로 만들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 갈매기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이제 정말 코코아를 만들어 볼까? 곰은 얼음이 든 냄비를 불 위에 올렸어요. 얼음이 녹고 물이 팔팔 끓었어요. 곰은 코코아 가루를 담은 컵에 뜨거운 물을 쪼르르 부었지요. 이제 휘휘 잘 저어 친구들한테 주기만 하면 돼요. 아, 뜨거워. 곰이 컵을 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컵이 차가웠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졌지? 이번에도 갈매기가 척척 대답했어요. 뜨거운 코코아의 열이 컵에도 전해져서 뜨거워진 거야. 다 함께 코코아를 마셔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코코아예요. 저기 물이 도망간다. 모두들 한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아까 곰을 보고 달아났던 사람들이었지요. 우리도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추워서 덜덜 떨며 말했어요. 그때 곰이 뒤돌아 손짓을 했어요. 여기로 오세요. 코코아 한 잔 드릴까요? 곰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었어요. 그러고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지요. 후훗, 즐거운 찻집 놀이였어. 다음엔 얼음 녹인 물로 따끈한 수프를 끓여와야지. 곰은 눈길을 사박사박 걸으며 밝게 미소 지었답니다. 뜨거운 열은 요술쟁이야. 얼음과 열이 있으면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 수 있어. 열은 참 신기하지? 얼음을 물로 만들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만들기도 하니까 말이야. 열은 얼음을 물로 만들어. 딱딱한 얼음을 불 위에 올려놓고 뜨겁게 하니까 물이 되었어. 뜨거운 열이 전해져서 얼음이 녹은 거야. 열은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 얼음이 녹은 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뜨겁게 하면 물이 끓어. 뜨거워진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지. 열이 물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바꾸었어. 얼음과 수증기 모두 물이지만 모습이 달라진 거야.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 얼음이나 물, 수증기처럼 고체나 액체, 기체 상태로 되어 있단다. 고체와 액체, 고체와 액체, 기체가 뭘까? 고체. 얼음이나 돌멩이처럼 모양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걸 고체라고 해. 액체. 물이나 기름처럼 흐르는 것을 말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 기체. 수증기나 공기처럼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방으로 잘 퍼져 나가는 것을 기체라고 해. 뜨겁게 차갑게 덮이고 식히는 열. 열을 얻으면 뜨거워지고 열을 잃으면 차가워져. 이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온도라고 해.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인단다. 물이 얼었네. 온도가 0도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얼어요. 액체가 열을 빼앗겨 고체로 변한 거예요. 물에서 김이 팔팔 나요.
조심해. 뜨거워진 물이 날아가는 거야. 온도가 100도 위로 올라가면 물이 기체가 되어 날아가요. 액체가 열을 얻어 끓으면 기체가 되지요. 추워요. 더운 물을 섞어서 온도를 올리자.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요. 찬물로 목욕을 하면 몸의 열을 빼앗겨 추워져요. 아, 뜨거워. 괜찮니? 뜨거운 냄비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열은 금속에서 잘 전달돼요. 그래서 음식을 익히는 냄비는 금속으로 만들어요. 열을 이용하는 기구. 우리 주변에는 열을 이용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나 기계가 많아.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열을 더해 온도를 높이기도 하지. 선풍기와 에어컨은 실내의 온도를 낮춰줘요. 냉장고는 온도를 낮게 유지해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하지요. 가스레인지, 다림이나 난로 같은 기계는 뜨거운 열을 내보내요. 아주 뜨겁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보냉병이나 보온병 같은 도구는 열이 옮겨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차갑거나 뜨거운 원래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요. 열을 받으면 변해. 열은 물체의 모양을 바꾸기도 해. 단단한 고체가 녹으면 흐물흐물해지고 흐르는 액체가 얼면 딱딱해져. 열은 물체의 길이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하기도 한단다. 기온이 높을 때는 전깃줄이 늘어져 있어요. 기온이 낮을 때는 전깃줄이 팽팽해져요. 물을 바꿔보자. 물은 특별한 모양이 없는 액체야. 물에 열을 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되고 열을 빼앗으면 단단한 고체로 변해. 직접 확인해 볼까?